문발리 헌책방 골목 블루박스는 헌책방 골목을 실내에 재현해 놓은 테마파크 같은 서점이에요. 밖에서 보면 평범한 카페 같아 보이는 이곳은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페 판매대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서면 문발리 헌책방 골목이 등장하는데요. 오래된 감성의 작은 골목은 수많은 헌책들로 이루어진 한 편의 영화 세트장 같은 모습이었어요. 나무 석가래와 양철 지붕 아래에는 오래된 헌책들이 장르별로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었고, 작은 책방 같은 나무 기둥 사이에는 한두 사람이 겨우 앉을 수 있는 조그마한 자리들이 요새처럼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실내에 마련된 인위적인 골목이긴 하지만 나무로 만든 구조물과 팻말, 빛이나 분위기 등을 잘 구현해 놓아서 헌책방 골목만의 특유의 감성, 낡았음이 분명함에도 텁텁한 먼지마저 소중한 경험이 되는 그런 특유의 감성을 가득 느낄 수 있었어요. 문발리 헌책방 골목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문발리에 예전부터 있었던 헌책방 골목을 복원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곳의 모티브는 부산의 보수동 헌책방 골목이라고 해요. 이곳을 처음 만든 김영윤 대표님은 파주 출판단지에 책방 겸 카페를 열면서 책방만의 고유한 특수성을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출판단지에 여는 책방이라 더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출판 도시에서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를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책이 있는 북카페 정도로는 아무래도 좀 밋밋하고 단순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판도시만의 특수성, 출판도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다가 고향인 부산에 있는 보수동 헌책방 골목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부산의 보수동 헌책방 골목은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이 방문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헌책방계의 명소죠. 동인천의 배다리 헌책방 거리처럼 책 좋아하는 사람이 한 번쯤 꼭 가봐야 한다는 골목으로 자주 손꼽히기도 하고요. 헌책방이 늘어선 골목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오래된 책들이 만들어내는 정겹고도 지적인 분위기가 있을 텐데요. 겹겹이 쌓인 세월의 흔적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하고 너그러운 감성에는 시골 할머니 집처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유의 고유함이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시간이 전하는 느긋하고도 깊은 감성이 있죠. 책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출판단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아마 이보다 더 안성맞춤인 감성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감수성을 좀 더 잘 재현하기 위해 실내에 이렇게 헌책방 골목도 만들고, 문발동의 예전 이름인 문발리를 앞세워 책방 이름도 문발리 헌책방 골목으로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헌책방 골목의 감성을 잠깐이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일종의 독서인을 위한 테마파크인 셈이죠. 이렇게 헌책방의 경험을 재현한 공간인 만큼 이곳에는 헌책방의 나직한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몇몇 스팟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첫째는 앞서도 보여드렸던 책장 사이의 작은 요새 같은 자리들이에요. 골목 사이사이에 있는 자리들 외에도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높은 책장 뒤에 숨어있는 안쪽 자리들도 있었는데요. 안쪽 자리들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더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더 탐나는 건 안쪽 자리들이었습니다. 안쪽에 푹신한 소파들이 더 많기도 했고, 무엇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채광이 정말 좋아서 만약 제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안쪽 자리에 앉을 것 같았어요. 다음은 골목을 위에서 구경할 수 있는 망루 같은 구역이었는데요. 헌책방 골목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2층 발코니 같은 공간은 실제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작은 데크에 올라서면 문발리 헌책방 골목의 전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아래에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양철 지붕과 나무 기둥들, 그리고 사이사이에 있는 책장과 자리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헌책방 골목만의 분위기를 좀 더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책장 사이에는 숨어있는 화장실 공간도 있었는데요. 책방 소개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웬 말이냐 싶겠지만 여기는 화장실도 그냥 화장실이 아니었어요. 문발리 헌책방 골목의 책들은 거의 전 권이 기증받은 중고 도서들이라 책의 장르도 주제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었는데요. 대형 서점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웬만한 서점에 있는 책들은 거의 다 찾아볼 수 있었어요. 책이 그만큼 많아서였을까요? 이곳은 화장실마저 책들로 가득했는데요. 웰컴 투 화장실이라는 발랄한 팻말 옆에는 정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작은 책방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미술과 예술 책들을 모아둔 골방으로 한때는 화장실로 사용했던 공간을 개조해 만든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바닥이 타일로 덮여있고 막혀있는 수채구멍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아트북이나 도록에 삽화가 많고 재지도 다른 책들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서 책에 맞는 온습도로 보관하고자 일부러 공간을 분리해 놓은 것 같은데 안 쓰는 공간을 되게 재치 있게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은 헌책방 골목 맞은편에 있는 소극장이자 카페 블루박스였는데요. 문발리 헌책방 골목 블루박스는 책방과 카페가 함께 있는 복합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문발리 헌책방 골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발리 헌책방 골목 블루박스죠. 헌책방인 문발리 헌책방 골목과 소극장이자 카페인 블루박스가 같이 있는 곳이다 해서 이름이 문발리 헌책방 골목 블루박스인 거죠. 그래서 헌책방 골목 옆에는 소극장과 카페 공간이 맞붙어 있습니다. 카페 판매대와 이어지는 소극장은 30명이나 40명 남짓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작은 영화관 같은 곳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책방의 특별한 행사들, 주로 북토크나 낭독회, 강연이나 공연 같은 이벤트들이 자주 열린다고 해요. 하지만 특별한 행사가 없는 날에도 이렇게 카페 자리로 개방해 두어서 손님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발리 헌책방 골목 블루박스는 아날로그 감성을 충전하고 싶을 때 들리기 좋은 곳이에요. 헌책방 골목의 투박하지만 정겨운 감성과 소극장의 아늑한 분위기를 즐기며 서서히 휘발되어 가던 감수성을 다시 챙겨오기 좋은 곳이죠. 빡빡한 일상에서 떨어져 나와 잠시 환기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책으로 만들어진 테마파크에 한번 들려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면 답답했던 마음도 어느새 조금씩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